오늘은 좀 멀리 왔어.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하는 브랜드의 직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본인 가게를 운영을 한지 아까 물어보니까 한 2년 정도? 그래서 이제 계약 갱신했다고 하는 동생입니다. 왜 이 친구를 오늘 만나고 싶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큰 성공이라기보다는 뭐 사람의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뭔가 좀 배울 게 많다라고 느낀 동생입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본인 사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나 뭔가 시작하는 때 생길 만한 고민에 대해서 이 친구의 고민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사람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니까 본인 소개 한번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궁금한데. 저는 분당에서 나고 자란 32살 윤균호입니다. 너무 각 잡은 것 같긴 한데 완전 원주민, 분당 원주민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력이 길지 않은데요. 나랑 일할 때가 처음인가요? 그곳이 이제 세 번째 직장이었고요. 이제 1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7, 18, 19, 20, 21, 22, 23, 7년 차. 사실 직원은 맞았지만 사실 내가 그 당시에 알기로 듣기로는 목표가 되게 뚜렷했어. 뭐냐면은 뭐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본인 것을 준비하기 위한 도움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 면접 볼 때도 1년 후에 차리는 게 목표다. 그런 게 제일 심플한가? 매출과 대략적인 정확한 수익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 대략적인 수익, 그리고 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매출 얼마에 수익 얼마인가 보다 사실 얼마를 들여서 얼마의 매출이 나오고 얼마의 순이익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 차리는 총 비용 1억 2,400만 원 정도. 부동산 포함인가요? 네, 뭐 보증금, 권리금 포함 이제 1억 2,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 흐름대로라면은 올해 연매출은 한 6억 정도는 기대해도 될 것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본인 지금 근무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오토나 반오토 아니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오토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주에 보통 절반 이상은 가게에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소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2천을 들여서. 평수는 좁지는 않아요. 30평이고요. 테이블은 10개. 장사를 하게 된 뭐 결심이나 계기나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악기를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대학교는 현재 뭐 중퇴고, 외식업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하던 게 사실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유도 궁금해하지 않고 계속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그게 한 3년 정도가 됐어요. 군대 안에서 이제 이거 나가고 나서부터의 어떤 계획을 짰고요. 군대 안에서의 계획이 음식점이나 내 장사를 해보자. 네, 그거였죠. 혹시 이유가 있어요? 장사, 왜냐면 돈 버는 일 되게 많잖아요. 왜 외식업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뭐 학벌도 없고, 제가 엄청 뛰어난 집안이어서 제가 뭐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외식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매우 낮잖아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누구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외식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잘 해야겠다. 발단은 그냥 제 현 모습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냥 외식업 말고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25입니다. 사실 공익을 나왔는데요. 이제 소집 해제한 그 직후에 그냥 갈비집, 동네에 있는 갈비집에서, 일단 동네 갈비집. 네, 이제 나름 규모가 있는 그런 큰 대형 갈비집이었는데 그냥 일단 직원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책가게, 빵집, 치킨집, 그러니까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는데 일에 대한 어떤 큰 어려움은 사실 못 겪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거니까. 일의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직장에서 배웠고요. 테크닉이라고 하면 뭔가요? 뭐 고객 응대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고객 응대라든지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누가 알려줘요? 그런 데 가면? 예, 거기에서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대로 직원들 간에도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일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고깃집이잖아요. 네. 어쨌든 고깃집이라고 목표가 생긴 거는 어떤 계기나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요것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왔고요. 이태원 혹은 핫한 상권에서 저처럼 초보 창업자가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깃집 창업이 조금은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 네, 저는 난이도가 낮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저는 고깃집을 하고 있든 혹은 와인바
피자바를 운영을 하고 있든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외식업을 선택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제 모습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목표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일에 대한 어려움이나 어떤 이면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이나 자극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뭐 주변의 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남들 번 얘기는 많이 듣고 보고 하고 싶다고는 말로 하지만 다들 뭐 이제 못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돈이 없어서 혹은 인프라가 없고 뭐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해야겠다라는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목표가 창업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전 첫 번째가 시드머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근로소득 말고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시드를 모으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시드를 모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는 저를 옥죄면서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이나 저보다 경험 많으신 그런 선배 형 누나들도 사실 어디서 경험을 한다 하고 좋은 가게에 가서 좋은 음식, 좋은 경험 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서 부러울 때도 많았는데, 저는 그거 다 제치고 일단 돈 모아서 지금 내 현 모습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외식업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종사자로 있을 때 이 꾸준한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빵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떤 외식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어떤 시드를 모으는 기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창업 자금을 조금 준비하는 과정의 히스토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20살이 되는 직후부터 용돈이라는 거를 그냥 뚝 끊겨서 지냈었는데, 저희 집은 완전 개인주의예요. 부모님도 너네한테 손 안 벌릴게, 너네한테 걱정 안 끼칠게,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한테 돈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내린 판단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어떤 욕을 먹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도움을 받는 거 말고는 현재 내 모습에서 탈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말로 어떻게 설득을 얻어낸 거는 아니고, 내가 매달 이만큼을 받는데 이만큼씩을 모으겠다. 가게 차리기 직전에는 달에 20만 원으로 생활하셨어요? 네, 뭐 그랬죠. 달에 20만 원을 남겨두고는 전부 다 저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고 그런 지속적인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부모님도, 심지어도 이 가게 차리기 직전에 한 1,500만 원 정도만 더 있어도 제가 너무 여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가 제가 30살인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야, 너가 30살 될 때까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를 왜 부모가 부담을 져야 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되게 가혹하다고 느껴졌지만 다행히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좀 이 부분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결국 부모님한테 받은 거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게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내가 이 가게를 차리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 누가 뭐 부모 도움을 받았다든 그게 외부인이든 내가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 뭔가 내 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냥 주신 게 아니야. 갚는 거야. 이자 측정해서 갚는 거잖아. 이자가 적혀있는 차용증을 썼고요.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썼어. 네, 부모님한테 차용증 썼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죠? 전부 다 갚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또 다음번에 또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금리나 뭐 이자는 넉넉히 드렸어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2%대 끊어주셔서 2%대. 부모님도 사실 여유 자금으로 저한테 지원해 주셨다라기보다는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제 은행에다가 이자를 갚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던 거죠. 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는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념으로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할 것이냐가 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도 지금 여유가 있어서 있는 돈을 모아둔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어쨌든 대출을 일으켜서 어쨌든 주신 거고. 편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어요. 부모님이 젊으신 것도 아니고 늦둥이에요. 그래서 연세도 많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갚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 나름대로는. 꼰대 같은 얘기지만 그 돈에 대한 좀 무게를 알아야 장사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도 다르고 텐션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여유가 생겨서 뭐 한번 하다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시작해서는 안 돼. 시작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네,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생각보다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다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투자라고 했을 때 이 투자할 가치가 존재해야지 일단. 뭐 은행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되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은행권도 똑같은 거잖아. 어떻게 설득을 뭐 말로 어떻게 했어요? 뭐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이제 너무 충만해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자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뭐 내 그 의지만 얘기할 뿐이지.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31살 때 회사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얻어서 사실 이제 어깨 뽕이 찼지. 난 투자 받을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 계획서 보여주고 내 포트폴리오랑 내가 경험했던 거랑 나의 이런 결과물들을 막 설명하고 나는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 의지로만 안 됐지만 그거 어떻게 했나요? 그냥 정말 꾸준하게 악착같이 지내는 모습이 조금 설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술을 안 먹게 된 계기도 그 20살 초반 때 20살 때 술 먹을 돈이 없어서 또 빚지고 살긴 싫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나도 이제 공감하고 느끼는 바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 돈이 없으면은 돈을 어떻게든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 부딪혀보지도 않은 데서 그냥 지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건 모색하지 않는 거지. 사실 부모님 쪽에서 거절당했으면은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이상감은 이제 뭐 완전 모르는 삼자 처음 본 사람한테도 어쨌든 소개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지금 혹시 직원들이 기존에 원래 알던 그 지인들이에요? 아니면은 새로 신규 채용? 시작은 진짜 그냥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동네 알고 지내던 동생들 우리 가게에서 용돈 벌래?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원이 구성이 됐고. 도대체 직원들한테 뭘 해주길래 그렇게 다들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하나? 근데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금전적인 보상은 동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가리지 않고 배려를 하는 편이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장과 직원, 뭐 사장과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다 같이 일을 하고 다 같이 쉬고 아르바이트든 운영을 하고 있는 저든 의견 공유하고. 여가 생활도 같이 하지 않아요? 아닌가? 같이 합니다. 내가 보니까 뭐 축구, 족구 네, 그저께 밤 12시에 영업 끝나고 다 같이 축구했고요. 직원들이 안 싫어하는 부장님들이 막 산 등산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거 약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다행히도 먼저.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나도 딱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직원들한테 그 느껴지는 기운들이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다 같이 놀러 오는 느낌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핵심이지 않나. 네, 저도 뭐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인복이 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뭔가 삶에 대하는 태도나 사람에 대하는 이게 자꾸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좀 모니터링 하거나 이 친구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이어서 뭐 아니면은 내가 관리를 해야 하는 위치여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 말할 시간에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을 시작할 때 든 생각이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은 너는 서비스만 신경 써라, 나머진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감하고 애들 밥 먹이고 보내고 쌓여있는 설거지 혼자서 새벽에 하고 가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의 가지수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늘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끼리 몰래 찾아가 봐야겠어.
얼마나 일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오랫동안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죠? 그럼 불가능에 가깝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본인이 1년 하겠다라고 해도 정말 불가피하게 그 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치, 면접 볼 때 저 1년 일할 거예요 해놓고 뭐 2개월 있다 나가도 뭐라고 할 거야? 베이스는 그렇고요. 저희 가게 오면은 진짜 오그라들지만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서로 잘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끌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이상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분 있으면은 다음에 의사장님 한번 만나서 또 한번 배틀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내가 오늘도 찾아온 이유가 잘 나가고 있다라기보다 기운이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그래서 뭔가 내가 동생이고 직원이었지만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만나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깊은 고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20살로 돌아갈래? 라고 누군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은 안 가고 싶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20대를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 20대가 어떤 그런 열등감과 그런 자격지심과 그런 거에 이제 찌들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도움을 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조금씩은 치유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때 어떤 심적으로는 제일 만족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아니야. 아니, 전 들으면서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뭔가 그 긍정적인 어떤 힘과 그 에너지가 저 너무 지금 느껴져요. 본인 그런 활동 많이 하지 않아요? 축구나 취미 활동 이런 거 도움 많이 되지 않아요? 나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분들도 도움이 그래도 초반에 오픈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왜 안 알려줘 씨 내가 물어볼 때까지요. 이제 한 동네에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제 인프라가 받쳐주는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한가운데 오픈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한가운데도 이 30년 동안 지내온 주변 사람들이 꽉 채워줬어요. 정말 순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게 본인이 사는 동네라고 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을 하는 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결과물인 거지. 본인이 알고 지내오고 관계하고 취미생활 및 동아리 및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그런 아웃풋이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잘 아는 지역과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왜냐면 또 형성하시는. 그러니까 그 동네 20년 살았어도 내가 가게 오픈해도 뭐 모르는 예. 아무도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외부 활동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좀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네. 약간 뭐 우리 공식 질문 따위는 없지만 우리 지금 하는 이유가 사실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 층, 꼭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본인이 해주고 싶은 본인만의 얘기가 있다면.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해야 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장점이 있으면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지혜롭게 감춰가면서 혹은 줄여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객관화, 메타 인지. 원래 좀 기운 좋고 잘 하시고 아웃풋이 좋은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좀 내가 아직 나도 좀 초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좋은 질문들을 못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내가 못 뺏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원합니다.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좀 그때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세요. 질문지 좀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